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내 노후와 내 가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버는 돈보다 무려 몸집이 1.7배나 더 커진 이 무서운 적의 정체는요, 바로 가계빚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1.7배나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요, 단순히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진 무거운 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다수가 마주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죠. 가계부채 1.7배라는 이 숫자가 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선진국보다 왜 이렇게 빚의 무게에 힘겨워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얘기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74%, 이게 뭘까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74%라는 말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거 다 내고 나서 진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빚이 1,740만 원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도요,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거죠. 통계를 보면요, 이 빚이 2021년 194%에서 조금씩 내려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빚의 총액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작년 한 해에만요, 가계부채 총액이 무려 53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버는 소득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랐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몇 년 앞둔 5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또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대출이자 갚느라 매달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벌이는 예전 같지 않죠. 또 몇 년 뒤면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습니다. 금리는 올라가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 노후 준비는커녕요, 이번 달 생활비 자체를 걱정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가계부채가 32개국 중 6위입니다. 6위. 스위스나 호주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상위권이죠. 다른 선진국 볼까요? 미국 103%, 일본 124, 독일 89. 이런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갑절이죠. 이런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빚이 적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는 다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내 집 마련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자 목표로 여기는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월급만 모아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반복해왔죠. 그래서 이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 차렸다가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은 우리 이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잘못이 아니죠. 이런 사회적 재난 앞에서 최소한의 안정감조차 없이 결국 모든 것을 빚으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특히 준비 없이 은퇴 후에 중장년층들이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었죠. 결국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은 중장년층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자영업 실패 때문에 빚을 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는요, 소비의 실종입니다. 우리가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받은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기쁨도 잠시, 카드값, 또 대출, 원리금으로 빠져나가고 나서 통장 잔고가 거의 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족의 외식, 또 자녀들 옷 한 벌 사주는 거, 또 어디 여행 가는 거 망설이게 됩니다. 망설이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소비의 실종이라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게 되면요, 동네 자영업 사장님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을 줄이겠죠. 고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그 사장님의 물건을 대주던
시장 상인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닫힌 지갑에서 시작된 비극,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연쇄적으로 마비시키는 거대한 악순환의 방아쇠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부동산, 자영화 창업, 이를 통해서 빚을 지는 건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하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끝나지 않은 전쟁, 또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의 하역국까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 먼 나라의 총성 한 발이 당장 내일의 국제유가를 올리게 되죠. 이는 곧바로 우리 집 난방비, 또 자동차 기름값 청구서로 날아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불황 속에서 휘청이면 우리나라는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저 밖의 위험 하나가 곧바로 우리나라 금리를 끌어올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죠. 지금도 버겨운 대출이자, 원금 순식간에 2배로 뛰어오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자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까지. 최악의 경우는요, 평생 꿈이었던 내 집을 헐값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겨누고 있는 시한폭탄의 진짜 모습입니다. 더 위험한 건요, 내외부의 이런 작은 충격만 와도 서민들은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빅포탄이 쏟아지기 전에 그 징후가 있어요. 3가지 징후.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징후는요, 돌려막기가 시작된다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막기 위해 돈이 없으면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카드론을 받아 결제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힘든 시기를 보냈죠. 이번 한 번만 일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이미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뚝의 작은 군액이 아니라 댐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요, 미래를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붓고 있던 연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고 자녀를 위해서 들었던 적금을 깨서 생활비와 대출이자 내고 계십니까?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일의 희망과 가족의 미래를 담보로 오늘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요, 이자가 올라도 무감각해진다입니다. 은행에서 금리가 올랐다고, 그래서 내야 될 이자가 수십만 원 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라며 그냥 넘깁니다. 우리 인간은요, 고통이 너무 커지면 어느 순간부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어나는 이자액을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서 외면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빚의 무게에 주눌려 재정적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최악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징후,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빅폭탄이 터지기 직전임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대입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치하게 되면요, 폭탄은 터집니다. 지금부터 빚의 지옥에서 살아남는 3가지 생존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재무 상태 똑바로 보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고 계세요. 하고 싶어도 보기가 두려운 거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외면하고 싶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당신의 모든 빚을 다 적어보세요. 얼마를 어디서 빌렸고 매달 상환해야 되는 원금, 그리고 이자는 얼마인지. 이 잔혹한 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생존 법칙 두 번째는요, 가장 아픈 부위를 빨리 도려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빚이 있다면 이자가 가장 높은 당신의 피를 가장 많이 빨아먹는 빚부터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카드론이든 현금 서비스든 제2금융권 대출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곳에 쓸 돈을 무조건 아껴야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가장 필요한 부분만 빼고 다 줄이시고 가장 지독한 빚부터 빨리 없애야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최후의 보루를 구축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프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때 또 빚을 지게 되죠. 이때를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월급에 단 10%라도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을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줄여서 여러분의 비상금을 마련해 가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여러분의 빚 목록 작성하기, 이자 높은 것부터 반드시 우선 상환하기, 미래를 위해서 비상금 계좌 만들어 놓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무겁고 또 어쩌면 두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위한 가장 위대한 첫걸음을 내딘 겁니다. 절대로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린 작은 제안들을 무거운 숙제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을 위한 작은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빛은 오늘의 필요를 채우지만 내일의 가능성을 담보로 잡는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